뉴스 브런치. 건강한 식탁 시간입니다. 음식과 식문화에 관한 이야기, 정보 저희가 재밌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홍신의 요리연구가 잘해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지난주에 라면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요. 예, 하다가 말았어요. 아니 근데 지난주만 해도 참 그냥 좀 따뜻해. 네, 더 네. 따뜻했다. 네, 더웠는데 네. 아니, 오늘 제가 이제 여름 옷을 입고 나왔는데 왠지 선뜻해 보이는데요. 춥습니다. 네, 오늘 완전히 뭐 약간 서울은 비도 보슬보슬 비도 좀 내리고. 내리는 게 네. 완전 라면 먹기 딱 좋은 날씨예요. 그러네요. 지난 시간에 아침에 수출 얘기를 저희가 했었죠. 하면서 네. 현지화 얘기를 했는데 맞아요. 지금 수출 얘기 할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아 지금 내부적으로도 빨리 먹어야 네. 되니까. 네, 그렇죠. 국내 지금 날씨가 네. 약간 너무 선선해서 라면의 계절이 금방 돌아오고 있는 돌아왔네요. 것 같고 예. 실제로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라면 소비량 인구 1인당 라면 소비량이 1위인 거 알고 계세요? 아 모르죠 그걸 어떻게 제가. 예. 정말 너무 신기하게도 소비량이 전체에서 1위예요. 네, 전 세계에서 전 1위예요. 세계에서 와. 우리나라가 라면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건 사실 여기에서 오는 것 같아요. 내수가 든든하기 때문에 내수가 든든하고 많이 먹기 때문에 예. 계속해서 연구를 개발하셔야 되는 하는 거죠. 거죠. 네. 실제로 라면이 이제 중국의 남면에서 비롯된 거고 일본 사람이 일본도 있어요. 네, 네. 일본 사람이 의외로 늦게 1950년대에 이거를 개발을 해서 보급을 했다. 지난주에 이제 이 얘기를 그쵸. 조금 했었어요. 네. 우리나라가 일본이 개발을 하자마자 거의 뭐 거의- 몇 년 차이로 음. 바로 그 기술을 받아들여서 라면을 낸 게 이제 삼땡 라면이라고 네. 말씀드렸었는데 네. 이 라면이 우리나라에서도 실제로 몇십 년간 계속해서 판매 1위를 해요. 야. 근데 이게 약간 재미있는 이건 약간 설이지만 100% 확실한 건 아니지만 중간에 재미있는 스토리가 하나 있는데 네. 이걸 이제 제가 그 기업에 다니시는 분한테 살짝 네. 들었었던 거긴 하거든요. 그 박정희 대통령 정권 때 약간 우리가 왜 혼분식 장려 운동 이런 거 쌀이 부족해서. 네, 기억 안 그래서 나시죠? 기억나죠. 아, 기억나십니까? 기억나는 정도가 아니라 그거를 늘 했었죠. 저도요. 지금도 약간 왠지 죄책감에 하려고 옛날에 약간 자루 손등 이렇게 맞고 맞고 뭐 그랬었잖아요. 혼났기 때문에 네, 맞아요. 그래서 각인돼 있어요. 꼭 뭐라도 섞어서 그럼요. 위에다 올려갖고 이렇게 주로 도시락 그때 위에다가. 보리쌀을 많이 섞었어요. 지금 젊으신 분들이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냐 하시겠지만 네. 그때 이제 쌀이 많지 않았고 쌀 소비를 조금 좀 줄이기 위해서 뭐 밀가루라든지 보리라든지 장려했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많이 먹게끔 하는 그런 운동 시기가 있었는데 이거에 급물살을 타고 라면이 진짜 어마어마하게 팔린 거죠. 아. 이때 그 박정희 대통령의 특정한 어떤 오더가 네. 약간 한국 사람들이 맵고 칼칼한 걸 좋아하니까 고춧가루를 더 넣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 정부 지원으로 고춧가루를 받아서 여기 라면에 넣는 그런 일이 있었대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제 라면이 진짜 어떻게 보면은 다른 나라의 라면하고 차이점의 가장 큰 게 고춧가루 아닙니까? 네, 되게 맵고 사실은. 칼칼한 때. 네. 근데 이거를 되게 한국적이라고 생각했었지만 맞아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마어마하게 전 세계 사람들이 열광하는 라면이 됐다. 약간 이런 스토리였잖아요. 그러니까요. 지금 우리나라- 안상범님께서 네. 의외로 두 분이 연로하시군요. 제가 여기서 나이를 누누이 말씀을 드렸었지만, 네, 네. 의외로는 아닙니다. 네, 아들이 대학교 3학년입니다. 네. 변명까지 이렇게 하시는 거 오랜만인데 발끈하신 것 같아요. 하여튼 우리나라 라면을 제가 먹고 자란 사람으로서, 네,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게 또 오늘 날씨도 맞아 떨어져서. 그러면 좋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브랜드들, 라면 브랜드 정말 많잖아요. 아주 많죠. 오래된. 네. 이것들 해외에서 반응은 어떻습니까? 아니, 폭발적이죠. 지금 현재. 네, 뭐 사실은 어떤 한 개가 아니라요. 되게 다양한 종류의 라면들이 굉장한 인기를 누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옛날에 라면 그러면 사실 간편성
그렇죠. 의해서 네, 이게 다였어요. 아, 이거 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그냥 라면이나 끓여 먹자 오늘 김장했는데 맞아요. 뭐 이런 어떻게 거죠. 보면 네. 정말 최초의 간단한 밀키트 형태인 거죠. 맞아요. 완벽한 형태. 근데 요 라면이 요즘에는 아니 이런 맛도 되고 이런 종류도 있고 너무 이렇게도 다양해졌죠. 있어. 너무 다양하고 네. 또 우리나라 라면이 인기 있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변주가 다양하게 가능해요. 변주라는 건? 그 라면에다 랍스터를 넣으면 또 색다른 맛이 되고요. 그 라면에 떡만두를 넣으면 또 다른 종류의 라면이 그쵸. 되고요. 실제로 라면 전문점에 가면 한 60 몇 가지의 라면을 파는 곳이 있을 정도로 라면 한 개를 가지고 다양한 변주가 가능해서 요리처럼 먹을 수 있다는 우리나라 분들이니까 장점이 있죠. 그렇게 또 그렇게 창의적으로 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 정도인데 라면 이름만 해도 네. 다양하잖아요. 다양하죠. 네. 근데 한 가지 약간 재미있는 점이 데이트를 친 라면들이 다 외자인 거 혹시 기억하세요? 그런가요? 이게 되게 뭐 이렇게 딱 이렇게 한 글자를 갖고 땡 처리를 하기도 그렇고 되게 좀 그런데 그 매운 라면이 일단 있고요. 그렇죠. 또 뭐 진짜라는 그런 라면도 있고. 알겠어요. 이게 좀 많이 팔린 라면들 중에 외자인 라면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실제로 되게 장수를 하고 있고요. 예. 근데 이게 되게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매울 그 신자를 쓴 그 라면은 매운 라면이라기 의도를 해서 낸 거 플러스 약간 이중적인 의미가 있는데 그 농심 그룹의 회장님이 계시잖아요. 그 창업주분 신춘 제가 이름을 갑자기 조남이 까먹었네요. 그러신가요? 네. 그래서 그 패밀리 네임 성자를 따서 만든 것이기도 하다고 해요. 네. 그래서 약간 요게 이제 히트치는 거를 보고 한 1, 2년 사이에 이제 다른 라면들이 이렇게 줄지어서 외자로 나왔다. 이런 설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러면 대히트를 치니까 자꾸 그렇게 그쵸, 네. 비슷하게 나오는 근데 거죠. 이게 사실은 어감적으로 굉장히 뭔가 라면하고 한 글자가 되게 잘 맞아 떨어져요. 이게 세 글자 자체가 약간 그냥 명사로 뭐 홍라 뭐 이렇게 그렇죠. 되는 거 있잖아요. 네. 약간 이런 식으로 해서 요즘에도 라면 마케팅에 이게 아직도 사용이 되기도 해서 한 글자인 라면 이름들이 꽤 있다고 합니다. 네. 라면에 이제 최근에는 좀 고급화 또 건강함을 요즘엔 좀 내세우잖아요. 모든 음식에서. 아무래도 이제 소비가 늘어나고 그리고 다양하게 판매를 하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소비자들이 먼저 원했었던 일인 것 같기는 해요. 라면을 먹고 싶은데 약간 꺼려지는 이유들이 좀 있었어요. 근데 맞아요. 그 이유들이 사실 사건 사고가 조금 있었고 재료에 관한 것들. 우지파동. 왜냐하면 맞아요. 우지파동을 또 기억하시는군요. 네. 네. 연로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라면이 유탕철이면이지 않습니까? 예. 라면을 개발하게 된 배경이 유탕철이에요. 그게 이제 어묵을 그 튀기는 걸 보고 그렇게 하고 나서 거기서 수분이 빠져나가면 이렇게 실온에 오래 놔둬도 괜찮구나. 요거를 보고 생각을 해서 만든 게 라면이기 때문에 유탕 처리가 약간 핵심 기술인 건데 그렇군요. 그 기술의 가장 중요한 기름을 조금 어떻게 보면은 싸게 하기 위해서 그때 이제 공업용 우지를 썼던 일이 있었던 거죠. 맞아요. 그것 때문에 거의 지금 우리가 현재 알고 있는 대기업이라고 판단하는 그런 기업들이 거의 쓰러져 나가 떨어질 정도로 갑자기 안 먹었죠. 네, 안 먹는 정도가 아니었죠. 뭐 거의 뭐 불매운동서부터 난리가 났었었는데 맞아요. 그거를 딛고 사실은 이제 기름에 대한 계속적인 발전, 그러니까 개선을 하기 시작해서 요즘에는 사실 기름 이슈는 거의 없죠. 하지만 사람들이 이제 고급화 말씀하셨으니까 기름뿐만이 아니라 뭐 다른 재료들이라든지 그렇죠. 심지어는 스프까지도 네, 모든 것 뭐 거기 들어가는 것까지도 뭐 어떤 데는 뭐 육수를 좀 더 넣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조금 많은 변화를 시도를 하는데 그래도 유탕철이면이냐 아니면 지금 현재는 건면의 시대이기도 하거든요. 아예 기름에 넣었다 빼지 않은 건조국수를 그냥 그대로 라면에 사용하는 걸 좀 고급화라고 시도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죠. 지금 고급화는 어느 정도까지 이루어졌냐면요. 짜장라면을 예를 들면 실제로 우리가 이렇게 왜 그냥 간짜장 이렇게 시키면 국수에다가 볶은 짜장이 따로 와서 그걸 우리가 비벼 먹는 거잖아요. 그런 정도의 퀄리티까지 구현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되게 재미있는 게 짜장라면 기술이 너무너무 발달해서
뭐 실제로 우리가 짜장면 집에 가서 사 먹는 거랑 가격도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그러니까 가격이 그럼 많이 올라왔다는 얘기네요. 근데 이제 재료를 고급화하니까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실제로 맛도 그렇게까지 올라와 있다라고 볼 수 있더라고요. 그렇구나. 짜장면뿐만이 아니라 비빔라면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흔히 먹는 국물라면이 아닌 것들이 조금 더 고급화된 가격이 조금 더 비싼. 네. 좀 성공을 한 게 아닌가 싶고. 근데 매운 라면만 우리나라에서 인기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 흰 국물 라면도 은근히 인기 아니었어요? 예전엔 그게 한동안 꽤 인기였는데. 그렇죠. 원래는 흰 국물 라면이 꽤 인기라기보다 약간 매니아층이 있는 어떤 특정한 한 카테고리였다가 방송인 이경규 씨가 방송에서 한번 얘기를 하고 상품을 만들었다 히트를 친 국물 라면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거를 필두로 해서 지금은 되게 뭔가 여러 가지 라면들이 나와 있죠. 특히 약간 좀 아직까지도 매니아층이 있으면서 계속해서 판매를 유지하고 있는 게 이제 설렁탕 국물을 사용한 라면이 있는데 이거는 그냥 타의 추종을 불허하나 봐요. 이것만 드시는 사람이 있을 정도이고 이 국물을 베이스로 하면 사실 자기가 원하는 맛을 너무나 다양하게 연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이거는 인기가 굉장히 많고요. 흰 국물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뭐 여러 가지 말을 하고 있지만 뭐 질이라는 표현도 쓸 때도 있고 뭐 되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쵸. 근데 라면에서만큼은 약간 흰 국물이 조금 이렇게 압승을 하고 있지는 못해요. 사람들이 라면 그럼 무조건 빨간 거를 먼저 연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요 흰 국물이 의외로 약간 좋은 기술이 들어간 그런 스프나 약간 이런 것들을 마련해야 되는 거라고 해서 가격도 사실은 그렇게 싸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죠. 여름철에는 대신에 아무래도 비빔라면 강세 아닙니까? 좋아하십니까 비빔라면? 네, 저는 좋아해요. 그 비빔라면을 비비고 저는 거기다가 이제 참기름을 딱 한 몇 방울 또르르 이렇게 떨어뜨려서 먹는 편인데 이렇게 하면 또 아주 기가 막히거든요. 얻는 고명에 따라서 집에 있는 걸 가지고서 만들어서 어떤 김치를 얹기도 하고. 야채. 어떨 때는 고기 남은 거 다시 좀 구워서 얹기도 하고. 여름에는 막 그 오이도 썰어갖고 얹고 뭐 이렇게 계란도 해서. 삶아서 맞아요. 얹고. 그렇게 해서 좀 한 끼 먹는데 비빔라면이 굉장히 인기가 많고 이렇게 좀 요리로 다양하게 활용이 가능한 반면에 양이 조금 작아요. 작은 것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작아요. 이게 밥도 말아 먹을 수 없기 때문에 작아요. 어떠한 유명한 아이돌 가수가 이게 이제 양이 작다라고 얘기했던 것 때문에 이 비빔라면을 많이 생산하는 공장에서 그 회사에서 양을 대폭 늘린 그런 비빔라면 라인을 또 출시를 하기도 했었어요. 그렇군요. 약간 우리가 왜 즉석밥도 뭐 작은 밥이 있고 큰 밥이 있는 있고, 것처럼 약간 국수를 조금 늘려갖고 생산을 하기도 했었던 그런 에피소드가 있는데 비빔라면의 중량이 실제로 작은 게 아니고요. 이게 아무래도 국물이 없고 정말 어떻게 보면 민짜잖아요. 그냥 그렇죠. 이게 그냥 비벼놓으면 그대로 국수만 드러나 있는 거기 때문에 양이 적어 보이는 무게를 달아보면 그런 건 아닌데 있는 겁니다. 용기면에서도 라면은 좀 따져봐야 돼요. 뭐 컵라면, 컵라면 그 종류도. 저희가 지난주에 그 도시락 모양으로 된 네모난 그 컵라면이 러시아에서 데이트 친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렇게 약간 용기면들의 발전 상황이 사실 우리나라에서 되게 남달라요. 하지만 이것도 역시 일본에서 처음에 이제 컵라면이라고 해갖고 이제 만든 이후에 우리나라에서도 여러 가지 용기를 시도를 해서 지금은 진짜 너무 다양하게 뭐 짜장라면도 사실 되고 약간 무슨 뭐 파스타 같은 면도 다 되는 정도잖아요. 용기라면의 발전은 진짜 실로 어마어마합니다. 얘기하고 싶은데 지금 또 시간이 없네요. 이제 마무리를 좀 해야 됩니다. 라면을 면과 스프 중에 뭘 먼저 넣느냐. 홍시 교수님은. 이거는 진짜 저는 동시에 넣었습니다. 이거는 솔직히 저 같은 사람들이 이제 연구를 많이 하고 열심히 만든 레시피잖아요. 라면 봉지 뒤에 있는 레시피를 100% 신뢰하셔도 돼요. 동시에 넣는 게 제일 전 맛있습니다. 네. 건강한 식탁 홍신의 요리연구가와 함께 라면의 변천사 저희가 같이 살펴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월요일 순서 여기서 같이 인사드립니다. 저는 내일 오전 11시 5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